안녕하세요. 태택입니다.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첫째 날 일 나왔고요. 일 나온 지 지금 한 2시간 정도 됐습니다. 여전히 손님 없고요. 시간당 10,000원 찍고 있고요. 여기는 종로입니다. 할 데 없습니다. 동대문 가야죠. 종로로 해서 동대문 가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더워져요. 그 에어컨 집에 그 뭐 벽걸이 같은 에어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슬슬 틀기 시작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뭐 분해 수리 같은 거 이런 거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뜯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뜯어서 제가 청소를 다 해요. 근데 그거를 청소를 하다 보면은 그 분해를 하다 보면은 이제 터득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거 그냥 내가 이런 쪽에 일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도 보면은 그 에어컨 청소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난리배대 뭐 3만원짜리도 있고요. 옥션 같은데 인터넷 들어가면서 보면은 청소하는 게 뭐 3만원짜리도 있고 35,000원짜리도 있고 4만원짜리도 있고 막 여러 가지예요. 근데 실정 그런 에어컨 청소하는 거 3만원짜리 이런 거 해봐야 소용도 없거든요. 그 안에 그거 물 청소 조금 해주고 많은데 당연히 예? 그거 물 청소하고 끝나면은 예? 그래요. 그거 안에 있는 먼지는 조금 없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냄새는 똑같이 나요. 그 업체에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아니 김치통 닦으면은 통에서 냄새 안 나요? 나요? 당연히 나죠. 그건 청소가 아니에요. 아니 곰팡이가 냄새가 계속 걸레 냄새가 그 벽걸이 에어컨에서 나는데 그거 돈 들여갖고 청소했는데 그거 계속 난다? 그거 청소가 아니에요. 걔네들과 와서 업체들 청소하고 가면은 진짜 길어야 40분 거의 30분 안짝에 다 끝나요. 그거 간단한 거거든요. 뜯어가지고 그냥 비닐로 씌워가지고 물청소 그냥 싹 하고 그러나서 그냥 조립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청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걸 뜯어보니까 뜯어서 별짓을 다 해봤어요. 제가 그 날개를 뜯어가지고 청소도 해보고 뭐 그래도 계속 냄새가 나요. 그 냄새 나는 거는 잡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걔 그 펜 날개가 그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데 그 안에 내부들은 다 코팅이 돼 갖고 플라스틱이 코팅이 돼 있는데 그 펜 날개는 코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안으로 이 세균들이 곰팡이 같은 게 침식이 돼 있으면은 그냥 물로 씻어서는 김치통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치통 플라스틱 그거 닦으면은 그 안에 통에서 김치 냄새 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세균을 박멸하지 않는 이상에는 곰팡이를 완전히 치우지 않는 이상에는 그 에어컨 벽걸이에서 걸레 냄새 나는 거는요 그건 절대 안 없어져요. 없애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업체에서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왜냐면 그거 한 번 하는데 2시간
2시간 3시간 걸려갖고 그거를 예? 그 돈 3만원 받고 걔네들이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죠. 아, 저 같아도 그렇게는 일 못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뭐 해달라고 그러면은 저는 저 같으면 10만원 받고 해요. 그 대신 절대 냄새 안 나요. 절대 걸레 냄새 안 나요. 방법이 있어요. 그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요. 2시간 이상 걸려요. 그거를 완전히 잡아내려고 그러면은 2시간 이상 걸려요. 그거 근데 일반 업체에서들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 집 마냥 자기 집에서 그 소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쓰면은 걸레 냄새 나고 그런 거예요. 곰팡이 냄새 나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집은 지금 제가 하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해놨거든요. 작년에 해놨는데 냄새 아직도 하나도 안 나요. 에어컨 틀어도 냄새, 송풍 틀어도 냄새 안 나고 깨끗해요. 그거는 에어컨을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새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새 거 한 1년 2년 쓰면은 냄새 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 있는 팬 날개를 완전히 그냥 곰팡이로 완전히 깨끗하게 날려버려야지만이 절대 그 걸레 냄새, 곰팡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은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사용해봐요. 그거 한 3개월, 2개월 되면 다시 냄새 나지. 네, 그게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삼성전자나 LG나 그런 데에서 그 팬 날개를 왜 코팅을 안 하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코팅을 안 해서 그렇게 냄새가 나느냐. 그거 코팅하면요, 그거 먼지 같은 거 붙어가지고 돌다가 그게 이제 코팅이 돼 있으면 미끄러우니까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송풍구 바람으로 나와 버려요.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에어컨 밑에 에어컨은 뭐 저기 식탁에다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송풍구가 팬이 미끄러워 가지고 그게 먼지가 붙었다가 검은 게 찌든 때가 붙어 갖고 있다가 만약에 그 밥상에 반찬으로 떨어져 봐요. 그거 뭐 불결해서 뭐 그거 에어컨 그거 뭐 틀고 밥 먹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오지 못하게끔 걔네들도 팬을 그렇게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이물질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그걸 코팅을 안 하고 그냥 팬을 해 놓으면은 그 팬 안에 다 그 이물질 같은 게, 먼지 같은 게 다 뭉쳐 있지 잘 튀어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를 걔네들도 다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봐요. 에어컨 샀는데 뭐 몇 개월 썼다고 했는데 그거 에어컨 트니까 그 안에서 막 검은 게 막 툭툭툭 나온다. 그러면은 그 제품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걔네들도 그런 거를 이제 팬을 코팅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뭐 설사 나중에 냄새가 나더라도 그거는 지가 알아서 청소해야죠. 업체에다가 맡겨갖고 청소해야 되는데 업체에다 맡긴다고 해도 그 청소가 절대 그 새 것처럼 되지 않아요. 새 것처럼 하려면은 2시간 넘게 걸려요. 그거 소독 작업 하려면은. 완전히 소독을, 완전 새 거, 그 안에 것까지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냥 팔팔 끓이듯이 완전 소독을 완전히 해버려야지만이 그거. 그렇다고 뜨거운 물에다가 그 팬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그 팬 그거 다 뜨거운 물에 하면 다 변형와갖고 안 돼요. 그 하는 방법은 저만 알고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 아기가 둘이 있어갖고 그 에어컨을 자주 트는데 그거 냄새 나면은 애들한테 건강에
그 애들 있는 집은 꼭 그거 그 에어컨 청소해야 돼요. 그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그건 제가 어렵게 기술을 습득한 거라서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저는 뭐 그거를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사업성으로 할 거냐? 아니 뭐 10만 원에 와서 해달라 그러면 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제가 뭐 광고를 하면서까지 뭐 이거를 꼭 내가 전업으로 해야겠다. 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저는 어차피 개인 택시 기사니까 네? 저희 택시 일을 더 중요하지. 그거 일 쉴 때 만약에 뭐 한 군데 두 군데에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저희 집처럼 해줄 수는 있어요. 네, 10만원 받고 벽걸이 에어컨 제가 완전 소독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뭐 직업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그냥 뭐 그 대신 절대 냄새 안 나요. 절대 곰팡이 냄새 일절 안 나요. 그거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고 새 거 만드는 거예요. 새 거 벽걸이 에어컨 완전 내부 다 뜯어갖고 완전 새 거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노하우는 솔직히 내가 힘들게 터득한 거라서 이거는 뭐 가르쳐 주면은 뭐 소용 없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사업을 예전에 한번 해볼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막 인터넷에서 뭐 35,000원에도 벽걸이 해주고 뭐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35,000원 막 그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아니 청소하고 갔는데 뭐 30분 지나니까 다시 송풍구에서 냄새 너무 심하게 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업체 사장이 댓글에다가 예 김치통 저기 깨끗하게 닦고 김치통 냄새 맡으면 김치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나죠. 김치통 예? 그 깨끗이 닦아봐야 그 안에 플라스틱 안에 다 그 김치 냄새가 뱄기 때문에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곰팡이 그 균도 암만 겉에서 깨끗하게 닦아봐야 그거 냄새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어요. 걸레 냄새는 무조건 나요. 근데 이제 소비자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를 하면은 그게 냄새가 안 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그 업체 사장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네? 35,000원 해갖고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길 바라겠어요. 그냥 겉에만 그냥 청소 그냥 깨끗하게 그냥 물로 뿌려주고 끝이에요. 그거 못 잡아내요. 그거 생각 한번 해봐요. 그 김치통 그거 뭐냐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완전히 그거 소독을 한두 번 해서는 그거 계속 냄새 나요. 근데 그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는 거예요. 걔네들도 생각 한번 해봐요. 그거 35,000원 받고 그거 두세 시간 걸리는데 그렇게 해도 냄새가 날까 말까 하는데 그거 그냥 그렇게 해서 김치통 닦아서 냄새 납니다 라고 그냥 변명해버리고 말아버리지 절대 그거 잡아내지는 못하거든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10만원 주고 할 것 같아요? 비싸서 안 해요. 그냥 35,000원짜리 하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업성으로 안 한 거예요. 그냥 저도 사업성으로 해도 충분히 그거를 노하우가 있으니까 해도 되는데 소비자들은 싼 거 하려고 그러지 비싼 거 하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뭐 광고 내고 뭐 저기 해봐야 별로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냥 그거는 장비는 다 갖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손님 내렸습니다. 아우, 손님이 너무 없어갖고. 신라 호텔에서 신반포역 왔네요. 두 시 13분입니다. 그 에어컨 청소 그거 아까부터 지금 계속 에어컨 청소 얘기하고 있는데, 에어컨 청소 제가 그 작년부터 그거 한번 해볼까 하고 했었거든요. 집에 있는 거 에어컨 청소하면서 많이 이제 터득을 했죠. 집에 있는 거 하고 어떻게 해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죠. 결국은 그 방법을 이제 알아내 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냄새가 절대 안 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터득을 해서, 이제 저희 집에는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이제 애기들 쓰고 있는데, 애기들 옆에 자고 있는데, 아, 냄새 나면 못 틀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잠자면서도 잘 틀고 그냥 송풍도 틀고 뭐 시원하게 잘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상업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안 한 거죠. 왜냐면은 제가 제시하는 금액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액이 비싸요. 그리고 서울권에만 10만원이지, 만약에 뭐 부천에서 해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 그 10만원에 못 해줘요. 왜냐면 부천까지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일하면서 손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부천에서 해달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한 3만원 더 받아야 돼요. 거기서 더 멀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다른 업체들은 그렇잖아요. 타 지역은 뭐 해주지도 않겠지만 조금 멀면은 요금을 더 받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 그 두세 시간 걸리는 그 작업비가 10만원인 거지, 이동비는 별도로 받아야 돼요. 서울권에서만 그렇게 제가 10만원에 해준다는 거지, 그거 뭐 좀 부천, 뭐 경기도 외곽 이런 데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뭐 택시 운임비를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소요 시간이 흐르니까 그거에 대한 추가 요금은 당연히 받아야지만 가서 해주고 그러는 거지. 네? 또 에어컨 뜯어갖고 와서 저희 집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비용은 당연히 더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할 사람이 없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에어컨 청소 한번 하는데 그거 10몇만 원씩 줘갖고 그거 청소하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상업성으로 치우자. 그러면 다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거의 뭐 저기 뭐 경기도 쪽 가면은 왔다 갔다만 해도 두세 시간 걸리는데 소요 시간이, 그런데다가 작업비, 작업 시간 두세 시간, 그거 하나 하는데 하루 종일 웬종일 다 걸려요. 근데 뭐 13만원 그게 많이 받는 겁니까? 택시로 그냥 6, 7시간 일해도 그거는 벌어요. 미쳤어요. 그거 힘들게 해가지고 그것도 못 받고 할 거면은 아예 그냥 택시 일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업성으로 한다는 거를 도무지 안 맞으니까 저도 그냥 접은 거예요.
지금 3시 4분입니다. 42km 정도 뛰었고요. 금액은 똑같네요. 42,000원. 시간당 10,000원이네요. 10,000원. 시간당 10,000원 받아. 아이고, 시간 바꿔봐야지. 싫어. 그 에어컨 청소 그게 아까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게 업체들이 엄청나게 난립돼 있어요. 그게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누구나 장비 좀 맞춰갖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장비도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저 또한 그렇게 해서 장비를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너무 이 난립들이 많이 돼 있어. 가격대도 막 35,000원 여러 가지예요. 솔직히 그거 그렇게 싸게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대충 청소해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냄새 또 나요. 그게 뭐 청소예요. 35,000원 뜯어가는 거죠. 네, 그건 그렇게 해줄 거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요금을 받겠다는 식인데, 네, 누가 하나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사업성으로는 안 하고 있죠. 뭐 제가 뭐 또 하는 또 일이 있으니까 이거 해도 또 되니까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날씨 지금 6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뭐 바쁘죠. 뭐 일 많이 있죠. 사람은 못 구해가지고 뭐 난리인데 그거 근데 청소한다고 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계속 클라이밍이 오고 그거 민원이 많아요. 그거 싸게 해서 그런 거예요. 싸게 해서 비싸게 하면은 안 그래요. 사람이 어느 정도 비싸게 하면은 그 냄새 안 나게끔 해주지. 그 싸게 그 35,000원 막 이런 것들 난립해 있으니까 그냥 대충 그냥 물 뿌려주고 그냥 닦아주고 그냥 나오는 거죠. 그거 하기도 바빠요. 한 30분 걸리겠나요? 그렇게 해갖고. 그리고 이제 뭐 또 딴 데 가서 하고 10만원 벌기 위해서 세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아무래도 바쁘지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해서는 그거 계속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건데 뭐. 그 청소가요. 그런 청소는 아무나 하겠네요. 아무나. 그렇게 청소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냄새 계속 나요. 그 곰팡이가 균이 없어지질 않아요. 제대로 할 거면 돈 제대로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받고는 그거 없애려면 힘들어요. 그게 없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 받아야 돼요. 그만큼. 손님 너무 안 따라. 횡단보도에서 지금 20분째 서 있는데 고추는 받기 힘들고 여기 탑니다.
손님 나왔습니다. 중거리 맞네요. 강남에서 상암동 왔네요. 상암동. 중거리. 이렇게 한 번씩 와줘야지만이 매출이 쫙쫙 올라가는데. 좋네요. 자, 여기서 일단 홍대 쪽으로 좀 내려가 봅니다. 이쪽은 없어요. 내려가야지. 쭉쭉쭉 내려갑니다. 아까 그 88도로에서 그 묘묘불 실은 차 뒤를 따라가는데 큰 차인데 좀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돌 떨어질 것 같아갖고 불안해갖고 속도 줄이고 가차선으로 빠져갖고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돌 2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차 유리창으로 덮치는데 그나마 그 속도를 줄여갖고 다행이지 속도가 좀 붙었으면 유리창 깨졌을 거예요. 유리창 살짝 기스가 나긴 했는데 걔네들한테 또 따지기도 귀찮고 그냥 닦아봤는데 까지긴 까졌어요. 까지긴 까졌는데 금은 안 갔으니까 그냥 타야지요. 뭐 연락합니까? 귀찮아요. 새 차 사면은 더 조심해야지. 그래도 오래된 차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만약에 새 차면은 이거 장난 아니죠. 카드로 뺏겨도 안 뺏겨지네. 돌로 자국이 확실히 났어요. 이 정도는 뭐 금간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몰라요 그냥 금만 안 가면 됐죠. 상암동은 뭐 열심히 이쪽 뒤쪽 건축 엄청 하네요. 이게 뭐 지역적으로 좋지요. 마곡도 말이야 10m씩 안 되는데 아파트 마곡동 그 개땅에다가 10m씩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LG전자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많이 올려놓은 거죠. 산업까지. 이거 블랙박스 오긴 왔는데 설치했거든요. 롬밀러 블랙박스 설치했는데 이건 뭐 몇 시간 가지도 않아요. 몇 시간 가지도 않고 작동 안 돼요. 지금 이 채널 쪽으로는 멎었고요. 지금 화면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진짜 이게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룸밀러 블랙박스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이름도 없는 것도 이런 것도 샀다가는 뭐 진짜 며칠 쓰지도 못하고 고장나고 버려야 되잖아요.
상암동에서 그냥 홀러 사직터널 넘었네. 광화문. 네. 금방 오네요. 금방 그냥 흐르니까. 요즘에 그 테슬라라는 그 차가 또 손님 탑니다. 좀 이따 키겠습니다. 마포경찰서 바로 내려줬습니다. 6,600원 나오네. 내려주고 공동역에서 갈 데가 없죠. 공동역에서 일단 또 넘어가서 서부역 가야죠. 갈 데 없으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서 그냥 이태원 쪽으로 해서 강남으로 넘어갈 텐데, 강남도 그냥 가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거기 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부역에서 줄 서는 게 더 낫죠. 그래도 서부역 줄 서면은 손님 타는 거 보장은 되니까. 자, 넘어갑니다. 피터 받았고요. 저 엊그저께 그 테슬라 제가 뒤에 트렁크에 있는 날개를 저기 알리에서 주문해 갖고 왔거든요. 작업이 좀 난해하게 생겼어요. 날개가 기존에서 나오는 날개가 아니고 이제 그 트렁크 위로 기둥이 들어가고 그 날개가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트렁크를 뚫어야 돼요. 뚫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아유, 새 차 와가지고 그 트렁크 빵꾸 내가지고 그 날개 그 뭐라고 그거를 트렁크 빵꾸를 내가면서까지 달아요. 제작을 해야지요. 그 트렁크 빵꾸를 안 내게끔 이제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판때기로 해서 그거를 고정을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저항을 받거나 그 힘을 많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양면 테이프로 해가지고 좀 손바닥만하게 판으로 해서 붙이면 절대 안 떨어져요. 그거 손으로 띄려고 해도 양면 테이프 붙이잖아요. 손바닥만하게. 그러면 그거 플라스틱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그거 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제작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제작 해놔서 붙이면 이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퍼포먼스나 일반 달려있는 그런 게 아닌 이제 그 스포츠카처럼 그 뒤에 기둥 돼가지고 날개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뻐가지고 그 알리 거기 익스프레스 거기서 8만원인가? 77,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배송도 늦게 오긴 늦게 오더라고요. 온 거 보니까 지붕 뚫으라고 해가지고 제작돼서 날라왔는데, 난 지붕은 못 뚫겠고 제가 제작을 해야죠. 다시 제작을 해서 지붕에다가 달아야죠. 그거 분명히 검사 받을 때 그거 띄라고 그럴 거라고요.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볼트도 이렇게 볼트 작업도 해가지고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해야죠.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일단 해보고 띄었다 붙였다가 안 되면은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작업을 해서, 도저히 거기서 검사 받을 때 띄라고 그러면은 뜯었다가 다시 양면 테이프 다시 붙여야죠. 서부역 줄 서고 있습니다.
한 차 50대 정도 있네요. 아유, 참 너무 많아. 아, 그래도 어떻게 해요? 줄 서야지요. 다른 데 간다고 해서 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줄 서야죠, 줄. 하여튼 날개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제가 또 그 설치하는 거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또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뭐 그거 말고도 뭐 기본적인 것들 많잖아요. 액세서리 작업하는 것들. 근데 그런 기본적인 거는 안 올리고, 그런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안 올리고, 이제 조금 이제 난해한 것들, 이제 뭐 이 가격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 와, 그런 것들, 그런 거 찍어서 올릴게요. 네. 아직 뭐 나오려면 아직 좀 멀었지만 그런 것들 이제 찍어서 좀 올리고, 이제 작업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작업하기 이제 쉬게끔 해갖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거 찍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저기 지금 엊그저께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에서 머스크 형님께서 그 로켓 쐈잖아요. 저기 미국에서 그 대통령까지 관람을 했는데, 쏴가지고 우주 정거장에 뭐 4개월 동안 있다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성에 갈 수 있는 이제 그거를 내년부터 만든다고 그러는데, 스페이스 X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지금 그거를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돈도 많지 않아요. 뭐 그거 사봐야 꼴랑 10주밖에 못 사요. 근데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그게 올라가겠지만 언젠가 또 내려와요. 어느 정도 기회가 또 다시 올 거라고요. 뭐 200달러, 뭐 300달러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오더라도 적어도 500~600달러까지는 분명히 내려오는 저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500달러 때 매수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회로 보고, 저는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거를 살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요. 500달러에 하다못해 한 많이는 못 사더라도 좀 어느 정도 사놓고 계속 또 돈 벌면서 모으면서 또 그거를 산다면은, 지금 당장 판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 애기 둘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애들이 컸을 때 주식을 한마디로 선물식으로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좀 장기적으로 뭐 한 10년, 15년 정도 생각하고 그거를 접근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10배는 오르지 않을까, 10배 이상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10배 정도 된다면은 뭐 하다못해 1000만원만 넣어놔도 한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뭐 쓰는데 좋잖아요. 또 10배 정도 오르면은. 그래서 지금 한 두고 보고, 동호대교 빈 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와서 화장실을 갔다가 이래야지요. 강북 없어요. 아까 신라호텔 잠깐 있었는데 그냥 갈까 하다가 일발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헐레벌떡 오르더니 차에 타더니 신라호텔 밑에 있었는데 신라호텔 간다네요. 네. 거기가 언덕이거든요. 올라가려면 걸어 올라가려면 힘들거든요. 기본 요금밖에 안 나와요. 바로 조금만 가면 바로 그 호텔 정문이거든요. 태워다주고 거기서 좀 뻗치려고 그러는데 뽕이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손님 없으니까 나중에 조금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차를 빼고 동호대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7시 8시간 일하고 있는데 9만원 찍었네요. 할 수 없죠. 그래도 시간당 10,000원이라도 찍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지금 저쪽 시내 호텔들은 지금 뭐 손님 하나도 없고 말이야. 호텔 직원들은 다 모가지 잘라갖고 집에서 다 논다는데요. 참, 그 사람들은 저보다 더 힘든 거죠. 전 그래도 나와서 그래도 시간당 10,000원이라도 찍잖아요. 그 어디에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당 10,000원도 못 찍는데. 그래도 강남 오니까 막 그래도 택시를 막 잡아 탑니다. 잘 걸리면은 또 저도 태우겠죠.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슬슬슬슬슬슬 또 수도권 서울 슬슬슬슬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안 다녀요. 잘. 그 코로나 참. 너무 오래 산 거죠. 얼마나 오래 살았길래 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막 출몰하고 일어나고 그러니 참. 조금 이따 다시 키겠습니다. 손님 내렸습니다. 강남에서 도봉산역 왔네요. 해가 떨어졌네. 해가 떨어졌어. 그래도 여기를 들어오면 그래도 뭐 손님 없는 시간대에 잘 타고 들어왔지요. 뭐 집에 들어갈 건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 자, 여기서 또 강남 잡으면 또 대길인 거죠. 근데 거의 안 뜬다고 봐야죠. 여기서 강남은 잡기가 힘든 거니까 일단 여기서 그냥 나가는 데까지 계속 내질러 나가야죠. 내질러 나가다가 타면은 가는 것이고 안 타면은 뭐 계속 나가야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시간은 8시 24분이고요. 뭐 어차피 지금 이 시간에는 강남도 없고 다 없는데 어떻게 강남에서 손님이 잘 걸려서 그래도
중거리 왔네요. 중거리. 이 정도면 아주 중거리입니다. 태우기 쉽지 않죠. 또 손님 태우고 또 다시 키겠습니다. 손님 내렸습니다. 도봉역에서 태릉 입구역 왔네요. 정말 술 많이 취해가지고 아주 그냥 손 잡고 막 난리 났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막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손 잡고 막 팔 잡고 막 난리 났네요. 그래도 목적지에 잘 내려서 보냈습니다. 저런 분들은 저렇게 작정을 하고 옆에 타버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요. 옆에 타가지고 저렇게 손 잡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확 뿌리칠 수도 없는 거고 이러면 안 돼요 딱 얘기를 하는데 술이 취해서 어쩔 수 없죠. 뭐 솔직히 제가 여자라면은 성희롱이거든요. 내가 남자니까 그냥 자네 술 취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종로 상가 같은 데 가면은 그 남자분들 타가지고 또 이렇게 좀 뒤에 좀 타지 옆에 타가지고 이렇게 또 손잡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터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성향이 암만 틀리다 하더라도 암만 택시기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는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택시기사 직업이 택시기사인 거지. 왜 살짝 터치하고 그러면 남자들끼리니까 괜찮겠다거니 하고 터치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아요. 저는 그냥 손님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건데 그런 분들 좀 있어요. 많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뭐 손님 타면은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여성분들은 웬만하면 저렇게 남자한테 그렇게 기사한테 터치 안 하는데 저렇게 또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저렇게 또 저러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기분 나쁘게 또 할 수도 없고 또 손님인데 또 기분 나쁘게 할 수 없고 그냥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참 깜깜합니다. 하여튼 뭐 기분 안 나쁘게 해서 목적지에 잘 내려주고 돈도 받고 그랬어요. 팁도 몇천 원 주더라고요. 기분 안 나쁘게 해줘서 그런지 몰라서 팁도 몇천 원 주더라고요. 몇천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술 먹고. 저 아줌마가 만져가지고 팔을 만져가지고 뾰루지가 났네. 손 소독을 했는데도 아주 그냥 독이 올랐네. 독이 올랐어. 만지고.
요즘 거리두기 말 많은데 말이야. 왜 택시기사 손을 왜 잡고 그러냐 말이에요. 택시기사가 운전만 해주면 됐지. 저런 것까지. 진짜. 나 참. 술이 취했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지. 네, 동대문까지 왔네요. 그래도 이렇게 터치하는 거 그래도 기분이 안 나빴던 건 딱 한 번 있었어요. 여자분 3명이 탔었는데 그러니까 미씨예요. 미씨인데 나이는 많이 어리죠.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 정도인데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웃겨. 팔을 왜 만져요 우리가? 팔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얼마나 말랑말랑한 거 만지고 싶대요. 그래서 아이고 만지시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터치하는 거는 그래도 물어본 거 아니에요. 만져도 되냐고. 그건 기분 안 나빠요. 네. 한번 만져봐도 돼요. 그런 거는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이제 막 무턱대고 막 그냥 막 만지고 막 손 만지고 막 그러면은 남자고 여자고 다 떠나서 기분부터 안 들어요. 사람들이 무턱대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향을 물어보지 않고 물어보면은 만지지 말라 그래요. 예? 팔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예? 물어보고 만지는 거는 기분 안 나쁜데 그냥 막 툭대고 막 만져버리면은 그건 기분 안 좋죠. 종로까지 왔습니다. 종로 5가 좌회전댁인데 고추 뜨는 건 하나도 없네요. 예전에 운동을 해가지고 좀 팔이 조금 남들보다 좀 두껍긴 해요. 비계덩어리인데 두꺼워서 이렇게 티 같은 거 이렇게 입잖아요. 반팔 티 같은 거 입으면 티가 딱 남는 게 없어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이 조금 두꺼우니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팔이 되게 두꺼우니까 시원하니까 이제 만져보고 얼마나 말랑말랑한가. 지금 힘줘도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운동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운동 다시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 돈을 쫓으니까 다른 거 다 못해요. 집에서 러닝머신 조금씩 하는데 이제 쉴 때 조금씩 러닝머신 하거든요. 예전에는 러닝머신 하면서 영화를 한 편 보고도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러닝머신 하면 애가 옆에 와가지고 같이 걷는데요. 저 쉴 때는 애가 옆에서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화장실도 같이 쫓아오고 어디 간다 그러면 계속 쫓아다녀요.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러닝머신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또 와서 러닝머신 해요. 그러니까 오래 못해요.
업로드 다시 키겠습니다. 손님 내렸습니다. 종로에서 아까 미아 사거리 오고 미아 사거리에서 의정부 왔네요. 의정부. 빈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수락산역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시간이 나가 있어야 될 시간에 지금 여기 계속 동네를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면 동네 들어오고 나가려고 그러면 동네 들어오고 이런 적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나가면은 또 들어오게 하고 나가면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이제 맥 빠져갖고 안 나가죠. 지금 시간이 또 애매해요. 또 10시가 지금 넘었어요. 10시 15분인데 이러면 또 나가자니 숨차고 또 나가봐야 1시간 바짝 돌리려고 나가봐야 또 12시도 되기 전에 끝날 텐데 이거는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서 여기서 장거리를 태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여기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나간다고 기어 나가봐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그냥 운 좋으면 나가는 거고 태워서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한 16만원 찍었거든요. 거리는 190km 다 뛰었습니다. 190km. 아직까지 뭐 전기차로 한다고 해도 뭐 190km면은 뭐 150km가 남았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전기차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일을 다 하고도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예, 집에 가서 꽂고 자면 된다는 얘기예요. 충전기. 또 키겠습니다. 도봉역에서 호출 잡아가지고 여기 원자락병원 왔네요. 시간이 10시 50분. 일단 동네로 가야겠네요. 동네로. 여기서 뭐 나갈 수는 없는 거고 태릉 쪽으로 해가지고 석계역으로 해서 미아리 쪽으로 해서 동네를 쓰셔야겠네. 동네를. 지금 17개니까 202km 뛰었고요. 동네 좀 뛰다가 없으면은 그냥 오늘은 심하이를 해야겠네요. 20만원은 못 찍겠네요. 좀 장거리를 밤에 차가 안 막힐 때 한 번씩 쫙 빼줘야지 매출이 쭉쭉 올라가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나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고 이럴 때는 그냥 시간이 어정쩡하니까 그냥 동네에서 좀 움직이다가 들어가야 돼요. 택시라는 게 뭐 여기도 손님 저기도 손님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어디 지역이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밤에는 이제 강남이긴 하죠. 아무래도 강남은 다 모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멀리 가는 경우가 높고, 그러면 이제 빨리 고속화도로로 해서 멀리 가기 때문에 요금이 좀 괜찮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도 이제 차가 많이 몰리는 거죠. 근데 월요일, 화요일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워낙에 일찍 끊기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없어요. 지금은 있지요. 지금은 있는데 지금 가려고 하면 숨차잖아요. 그러니까 숨차게 가서 한탕 하느니 그냥 동네에서 그냥 여기저기 그냥 조금 더 찍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게. 강남 가면 뭐예요? 강남 가서 만약에 장거리 안 뜨고 이상한 거 뜨고 못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만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금요일이면 막 굳이 나가겠는데 금요일이 아닌 이상은 굳이 나갈 필요 없어요. 자, 조금 더 돌아다녀 보다가 또 키겠습니다. 11시 54분이네요. 기름 넣었습니다. 31,000원 들어갔네요. 31,000원. 오늘 수익은 185,000원. 거리는 한 220km 뛰었네요. 수도권 외곽 쪽 안 빠지면 거의 서울만 이렇게 설렁설렁 돌아다니면 200km 내외예요. 300km를 안 넘어요. 자, 집에 다 왔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첫날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